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이 6.25 70주년입니다. 김순덕 칼럼이 쓴 소위 볼턴이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구했다라는 그런 요지의 칼럼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턴을 향해서 볼턴은 한반도로 회방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보다 북미회담 결렬이 차라리 국민에게 유리한 거 아니었습니까? 북핵 폐기가 없는 종전선언, 북핵 폐기가 있는 종전선언 같으면 좋습니다. 100번 환호합니다. 근데 북핵 폐기가 전혀 없는 종전선언보다 북미회담을 차라리 깨진 게 국민에게 훨씬 유리했다는 이 김순덕 대기자의 얘기는 상당히 예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정부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북한테 절절매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김순덕 여자 대기자, 참 여성 대기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명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북한에 절절매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대기자의 말입니다. 김순덕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틀림없다로 시작하는 그의 글은 역시 애국심과 그 광희의 그 현란한 또 아주 아름다운 그 글의 역사, 애국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글 속에서 그의 애국심이 펼쳐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 전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바로 다음 날 유엔 안보이사회 북한 병력 즉각 철수 결의안을 갖다 채택해가지고 유엔군 참전의 길이 열렸다. 거부권을 지닌 당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때맞춰 불참한 덕분 때문에 다행히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것이 이 국가의 운명인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운이 있다. 뭔가 어렵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무언가 다시 전환의 역사를 만들어준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국내 정치에서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윤석열이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됐을까? 무조건 고 아니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뭐 필요합니까? 지편 내편 해버리는데 윤석열은 바로 그런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없었다면이라는 평가를 한번 저는 그런 생각으로 윤석열을 항상 높이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자기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왜? 만약에 그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소련이 중국 아닌 중공의 대표권을 인정하라고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는데 소련 붕괴한 뒤에 외국에서 번역된 안드레이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 아주 유명했던 소련의 외무장관입니다. 이 후르쇼프 시대 아주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무장관이 회고록에서 안보리 불참은 스탈린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대륙을 정복한 중공과 한반도에서 싸우게 하는 게 스탈린의 세계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과 한반도에서 싸우게 하는 게 전략이다. 이 중공군이 같이 물밀듯이 밀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련군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와서 북한을 구해놨죠. 그리고 쫓겨나갔죠. 우리 연합군에게 쫓겨나갔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소련은 유럽 사회주의를 갖다 강화할 시간을 벌어가지고 중국을 기세도 꺾을 겸 해가지고 소련은 항상 중국을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같지만 중국을 꺾어야 된다. 언젠간 중국한테 먹히는 게 소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이 중국을 꺾어주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게 그들의 전략이니까요. 이번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볼턴이 전 볼턴 안보보좌관 출신인 존 볼턴이 우리나라를 구한 것 같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나온 그의 회고록 놓고 청와대는 뭐 볼턴이 한반도 평화 해방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볼턴이 북핵 협상 실패를 만약에 꾀했다며 불쾌한 모양인데 이 북핵 폐기가 전제가 안 된 북핵 협상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떤 성공이었겠습니까? 북핵 폐기 없이 북미가 만약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담이 오늘날 이렇게 깨진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깨진 게 낫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볼턴이 그 깨진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볼턴은 회방꾼이 아니라 백악관의 어른 노릇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준 겁니다. 혼자서 그의 머리로 그의 판단으로 백악관의 어른 노릇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 어른 노릇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김순덕 대기자의 말은 상당히 웅변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 장관이 하나 날아갔잖아요. 맨날 저 북바라기를 하던 그 김현철이라는 사람 날아갔죠. 대북 풍선하고 하니까 그것인 줄 알고 우리 애만 말이야 애국심으로 이렇게 무장된 그 박상학 대표하며 탈북민 출신의 그 훌륭한 애국자들을 자유를 갖다가 전달하고 북한에다가 자유를 심어주고 인권을 심어주고 하려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들의 훌륭한 그 노력을 뭐라고 했느냐. 4시간 반 만에 그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 하고 발표한 김현철. 결과적으로는 볼턴이 목을 댕강 자른 격이 됐습니다. 볼턴 자 보십시오. 지금도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대한민국 장관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김여정 한마디에 날아간 거예요. 볼턴은 이 나라를 구한 거고요. 청와대 주장대로 종전선언부터 했다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해. 인당 전쟁 끝났으니까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한미동맹 파기. 그 다음에 핵무기 놓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우지 탄광에 가겠죠. 네. 잘 살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죠. 공산주의자는 가장 잘 아는 협력했던 공산주의자들부터 처벌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 때 남노당, 남쪽 노동당, 북노당이 지금 노동당이죠. 노동당, 남쪽 노동당 열심히 부역하고 대한민국을 배반한 그들을 남노당들은 가자마자 조금 한 있다가 1년 내로 다 처형당했습니다. 그건 역사가 다 알잖아요. 다 처형당해요. 왜? 그들이 나중에 나를 죽인다는 것이 그들 혁명사에 진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죠. 월남 한번 보십시오. 베트남 공산당이 이기고 난 다음에 월남에서 이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내통하던 공산주의자들하고 내통하던 공산주의자들 그들 먼저 다 숙청했습니다. 다 깨끗하게 숙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권력을 위해서 사람 생명을 알기를 휴지짝보다 더하게 합니다. 이 2018년 3월에 트럼프에게는 김정은의 초청장을 전달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고록 상당 부분이 사실 왜곡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불타는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북미회담에 물꼬를 튼 것은 인정은 하죠. 그러나 볼턴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정의용은 김정은에게 트럼프를 초청하라고 처음부터 제안한 사람이 자기라고 거의 인정했다. 고 회고록에서 지적했습니다. 아니 볼턴이 무슨 정의용하고 무슨 원수가 적길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의용이 이것도 부인한다면은 볼턴의 양식과 지성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김순덕 대기자가요. 메모강에 가까운 볼턴이 맨 뒤에 각주까지 딱 붙여가지고 주석 딱 붙이는 거 있죠. 편집자 주 하는 식으로 밑에 그 글을 쓴 사람의 주자를 좀 더 해석하는 그걸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정상회담 뒤 서울에서 가십이 나돌기에 나도 의심이 생겨서 정의용에게 직접 이슈를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정의용이가 제안하고 정의용이가 한 거라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라고 얘기한 그것을 모욕을 아니라고 부인만 한다면 볼턴의 양식과 지성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구해 동의를 받았고 김정은은 비핵화 뒤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싱가포르 회담 뒤에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미국의 강도적 비핵화 요구를 비난하면서 체제 보장부터 해달라고 종주먹을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턴의 눈에는 이 모든 외교적 판단고 스페인의 구애춤입니다. 이 판단고는 한국의 전부 창작물이다. 그를 창작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형국이었다라고 볼턴이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국민과 북미 지도자를 북핵 해결의 환상으로 몰고 갔다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 김순덕 기자의 이 질문. 북핵을 머리에 인 채 남북관계의 진전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믿을 수 없죠. 아니 잘 나가다가 김지어전인가 한마다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소용돌이가 쳐버렸잖아요. 생각이 조금 삐끗하면은 달라지는 이 세계, 이걸 이번에 좋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몰랐을까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6.25 세대라든가 6.25를 인식하는 적어도 한 50대 정도까지는 알지만 그 전 세대는 6.25를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북한의 참상을 제일 많이 알게 된 것, 김여정 때문에 20대, 30대 가장 문재인 지지층이 많았던 그 젊은 세대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인식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 no good. 그들하고는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속된 말로. 죽어봐야 지옥을 알지. 그런 얘기가 있죠. 안 죽고도 지옥을 알 수 있는 현명함이 우리 국민들에겐 지혜가 있는 겁니다. 딱 뭐 한 가지 하는 걸 보면은 요거는 저기에서 변죽이 울려 있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는 국민이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결국 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5월에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공산당 청서기로 호칭하고 과거 미소 대결 같은 신냉전 시대를 선언을 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소련은 지금 없을 뿐이지 중국 공산당은 냉전을 끝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뒤늦게 미국도 알았죠. 중국을 얼마나 도왔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엄청 도왔거든요. 또 우리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가면은 돈 왕창 벌고 잘 산다 하고 갔는데 지금 나중에 다 빼앗기고 그냥 다 놓고 다 나오지 않아요. 아시죠? 중국이 이 공산당 독재 체제가 어떠한 사실을 어떠하다는 사실을 미국도 뒤늦게 깨달았고 한국도 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친중주의자들을 빼놓고입니다. 친중주의자들은 그들과의 이미 커넥션 관계가 깊게 또 뿌리 박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친중주의자들은 저는 제외해 놓겠습니다. 미국이 공산 독재 체제가 우리 가치에 도전한다면서 이 오방들하고 함께 이제 가자 체제 경쟁 승리를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 세계 전략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북한이 예고했던 대남 군사 도발, 김정은이 어제 전격적으로 보류했지 않습니까? 왜 보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들 하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요. 딱 간단해요.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쫙 세대가 전략자산이 뜨고 B-52 전략폭격기 한반도, 그 다음에 여기 정찰, 그 다음에 전부 집중, 전략자산 집중. 김정은이 겁났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그런 걱정이 됐겠죠. 어디서?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국가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김순덕 대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딱 단언합니다. 김일성 민족만의 전체주의 세습국이고 더구나 핵무기를 생명줄로 하는 김정은 정권과는 통일도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것 이제 알았을 거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김정은 정권한테 겁먹은 개 소리라는 그런 겁먹은 개라는 그런 소리나 들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개탄하는 글로 가고 있는 이 김순덕 대기자의 말은 정말 웅변적이고 훌륭합니다. 마지막에 말미에 이렇게 김순덕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국가라고 할 수 없다. 김일성 민족만이 전체주의 세습국가다. 더구나 핵무기를 생명줄로 하는 김정은 정권과는 통일도 평화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김정은 정권한테 겁먹은 개소리나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 김순덕 대기자의 이 칼럼은 오늘 아침 저로 하여금 굉장히 깨어나게 만듭니다. 아!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이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6.25 70주년 맞았습니다. 참 비통한 그 6.25 남침, 소련 스탈린과 김일성의 합작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했던 그 과거의 그 피비린내나는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길바닥에서 시체로 전부 다 변한 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게 사실이었다는 얘기, 사진들이 요즘 막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이었죠. 그리고 북한 이승만 대통령이 SOS를 쳐서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미국군의 젊은이가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철딱선이 없는 자들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합니다. 반미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또 반미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을, 아니 반미를 했으면 김일성 대학에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북경 베이징 대학에 보내든지 아니면 뭐 그 두 대학 정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은 미국에다 보내죠? 반미주의자들, 자녀들을. 그 가족들은 미국에서 살고 자기는 반미하고. 반미가 직업입니까? 한미동맹 혈맹 70년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를 살려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맞게 해준 이 나라 6.25의 70주년에서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또 산업화를 시키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올림픽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끌어들여서
이 모든 나라가 잘 되게끔 한 이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